출산 이후에 적합한 피부 관리들에 대해서 또는 시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BNC 피부과 대표원장 김상덕입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지연된 가정의 달 특집을 맞이하여서 총 3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은 결혼할 때 우리가 피부 관리나 시술, 두 번째는 이제 출산 후 육아를 하면서 이게 파워미씨가 되는 방법, 세 번째는 결혼식 할 때 내가 주인공이지만 또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 특히 어머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을 더 돋보이게 하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1, 2, 3편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여러 가지 대소사를 치르게 되죠. 그 중에 하나만 제일 중요한 걸 택하자면 바로 새로운 가족이 시작하는 결혼이 되겠습니다. 근데 남녀가 이렇게 만나서 기본적인 결혼을 하게 되면 가족의 완성은 결국 서로 사랑의 결실인 아이를 갖는 게 되겠죠. 근데 이 아이가 생기고 난 다음에,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이 아이는 우리에겐 무한한 희망이지만 동시에 무한한 책임이 됩니다. 특히 아이를 낳고 이제 육아에 쩌들기 시작하는 우리 여성분들은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내 몸 상태, 특히 피부 상태를 보고 이게 좌절하는 책임도 한번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산 이후 피부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좌절하고 슬퍼할 필요는 없이, 우리가 끊임없이 자아 개발을 하는 시대니까 어떻게 하면 내 피부 상태를 다시 회복시켜서 오히려 더 이쁜 파워미씨로 거듭날 수 있을지 출산 이후에 적합한 피부 관리들에 대해서 또는 시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모두가 겪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산후 탈모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갖게 되면 그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야겠죠. 그래서 여성 호르몬에서도 조직을 계속 잘 자라게 하는 호르몬들이 폭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중에 에스트로겐은 1000배 정도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에스트로겐은 혈관도 신생시키고 조직도 잘 자라게 하고 세포도 계속 영향을 줘서 배양을 시키는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이렇게 폭증을 하게 되면 산모의 몸에도 모든 조직을 좀 자라게 해요. 특히 빨리 생장하는 모근, 즉 모발 조직은 계속해서 자라게 해서 빠지는 털인 휴지기 쪽의 털들도 계속 생장기로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약간 다모증, 즉 털이 좀 많아지는 결과를 보이고 머리도 풍성해지고 윤이 나죠. 근데 임신의 종결인 출산을 하면 이 1000배였던 에스트로겐이 갑자기 훅 하고 꺼져버려서 원래 자기 호르몬 레벨로 돌아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 많은 생장기에 있던 모발들이 한 큐에 그대로 휴지기 모발, 즉 빠지는 털로 홀라당 변해서 탈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 낳아서 몸 상태도 안 좋고 애는 계속 울고 젖달 나오는데 이렇게 간신히 샤워를 하고 나면 머리털이 이렇게 듬성듬성 왕창 빠지고 가르마가 휑해지기 시작하면서 머리 감고 나면 털이 팍 죽어버리죠. 이거 역시 굉장히 사람을 급좌절하게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건 모발 관리가 되겠습니다. 모발 관리는 말단에 있는 모발, 즉 가지의 끝이죠. 나무로 따지면 거기에 영양분을 계속 줘서 주로 바이타민들을 주죠. 그래가지고 빨리 자라게 하고 생장기 모발이 빨리 자라게 하고 동시에 휴지기 모발들을 좀 덜 빠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발의 한 주기, 기본 주기를 한 3개월로 본다면 한 3개월의 단기적인 치료만으로도 출산 후 탈모를 많이 개선시키고 수유에도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러한 치료가 첫 번째 모발 관리, 출산 후 탈모의 치료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많이들 겪는 주산기의 피부 문제죠. 바로 기미 잡티, 색소 침착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까 임신했을 때 에스트로겐이 1000배 쫙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조직을 자라게 하는데 이놈의 에스트로겐이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멜라닌 세포도 잘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임신하면 유두가 시꺼매지고 겨드랑이 성기 진해지고 임신 중앙선 색소 침착 오고 잡티 더 진해지고 주근깨 진해지고 없던 기미도 올라오죠. 따라서 이게 모두 잘 자라게 했는데 색소성 질환까지 자라게 한다. 우리가 잘 알지만 피임약 잘못 쓰면 기미 올라간다 하죠. 특히 이게 에스트로겐 피임약입니다. 그러면 임신해서 에스트로겐 피임약 1000개 먹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기미 어떤 일이 벌어질지. 뭐 잡티 같은 거야 뭐 레이저로 나중에 빼면 되지요. 그렇지만 기미는 한번 생기면 잘 안 빠집니다. 따라서 임신이 끝난 다음에 에스트로겐이 다시 자기 레벨로 갔어도 기미는 굳건히 딱 버티고 있고 자외선 차단 안 하면 오히려 계속 진해지는 경과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임신한 동안엔 자외선 차단이 철저해야 합니다. 자외선 자체를 막아내고 있다면 자외선에 의해 결국 멜라닌 세포 많아진 게 폭발을 한 거니까 그 폭발할 여력을 좀 덜 주겠죠. 물론 기미의 경우엔 사람마다 그 기미의 활성도 좀 미쳐있는 정도가 틀리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을 아무리 잘해도 기미가 올라올 사람들은 올라옵니다. 물론 열대 맞을 거를 한 대로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외선 차단 잘해야 한다. 두 번째 일단 출산이 끝나고 에스트로겐 레벨이 다시 떨어진다면 에스트로겐 피임약은 절대 쓰면 안 되고 기미에 대해서 인바이론 미백이나 또는 레이저 토닉을 병합해서 빨리 기미가 깊어져서 굳기 전에 빨리 빼는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개 이러한 인바이론 항노화 치료나 또는 레이저 토닉 모두 유발하면서 수혈한 거에 전혀 지장이 없고 그 물질들도 매우 안전하기 때문에 일주 간격으로 처음에 10회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 그 심한 게 좋아진 정도에 따라 서서히 뛰어나가는 작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출산을 할 때 요즘은 자연분만보다는 제왕절개를 선호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왕절개를 하죠. 근데 문제는 제왕절개를 하고 절개 흉터가 제왕만큼 남는다는 겁니다. 일부 환자에서는 부풀어 오르기도 하죠. 물론 서서히 가라앉는 분들도 있지만 계속 볼록 튀어나와서 이렇게 팬티를 입든지 비키니 입을 때 걸리든지 불편한 정도, 그래 또는 살짝 보이든지 팬티 라인 안쪽으로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흉터를 많이 없애고 줄이고 심지어는 아주 좋게 해서 거의 안 보이게 하는 기술까지도 해서 헌여 때 비스무리하게 흉터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흉터의 치료는 저희 BNC 피부과는 과증식 흉터에 대한 특허 등록 보유 기술이 있어서 이게 좀 빠르게 좀 더 효과 좋게 일상생활 지장 없고 수혈 지장 없이 치료를 할 수 있는 레이저와 보툴독신 조성물 조합 치료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같이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음에는 가정의 달 특집 마지막 편, 결혼할 때 나를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어머님을 어떻게 더 돋보이게 해서 나를 또 돋보이게 할 건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